보험료 줄여보겠다고 실비보험을 바꾸는 거 과연 괜찮을까요? 이 잠깐의 선택이 노후를 힘들게 하는 최악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재가입 주기 없이 평생 보장이 가능한 1세대, 2세대 옛날 실비보험 가입자분들 몇 푼 아낀다는 생각에 실비 전환했다가 이 혜택이 부족해서 정작 병원비 대부분 내 돈으로 결제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실손 전환을 해도 되는 경우와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올 5세대 실손의 진짜 보장 내용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여러분 손해보고 변경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실비보험 가입자가 4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웬만한 분들은 암보험은 없어도 실비보험 하나쯤은 갖고 있다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실비보험이 갱신형이라는 점입니다. 이 갱신형 보험은 처음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갱신형의 이런 구조 때문에 40세에 38,000원대로 가입한 실비보험료가 60세가 되면 25만원대, 70세가 되면 66만원대로 폭풍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49세까지 80%대 정도를 유지하는 이 실손보험 가입률이 60대에는 66.3%, 70세에는 26.5%, 80세에는 유지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계속돼서 인상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다 보니 병원 갈 일이 많은 고령층 분들의 실손 유지가 사실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손보험은 실제 내가 결제한 병원비에서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빼고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잖아요. 이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 금액이 아예 없는 실비보험도 있고요. 20%에서 30%까지는 내 사비로 부담해야 되는 실비보험도 존재합니다. 가입 시기별 보장 내용을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2009년 10월 전까지 가입한 이 1세대 가입자분들은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입원 시에는 100%를 보상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통원했을 때 5,000원 정도 부담하는 거 제외하면 자기부담 금액이 없는 정말 좋은 혜택의 보험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장기간도 80세, 100세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고, 이 재가입 주기라는 게 없다 보니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5세대로 자동으로 변경돼 버리는 것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단 이 1세대 실비보험의 청구 금액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보험 회사의 손해율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질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1세대 실비 이후 2017년 3월까지는 2세대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2013년 4월을 기점으로 같은 2세대지만 보장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우선 13년 4월 이전 2세대 가입자는 1세대와 마찬가지로 재가입 주기라는 게 없어서 내가 보험료만 감당할 수 있다면 평생 이 보장 조건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본인 부담금도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10% 부담하면 됐기 때문에 1세대의 실비와 더불어서 보장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보험료가 점점 너무 높아진다는 건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인지 올해 초 발표했던 개혁안 초안에는 이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을 강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법 개정까지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최종안의 내용에는 강제 전환은 좀 빠져 있고 희망자에 한해서만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재가입 주기가 없었던 2세대 이후 2013년 4월 이후부터 3세대의 실비까지는 보장되는 비율이 둘 다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부담해야 됩니다.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MRI 등 3대 비급여 항목이 3세대부터는 분리가 되면서 3대 비급여에 대해서 30%의 자기부담 금액이 또 따로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입 가능한 4세대부터는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3대 비급여 30%를 부담해야 되고 통원할 때도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4세대 실비부터는 비급여 차등제를 실시했는데요. 비급여 차등제는 전년도에 보상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유지되거나 인상되는 걸 말합니다. 전년도 비급여 보험금을 아예 한 푼도 안 받았다면 이번 연도엔 보험료가 5% 할인이 되고요.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미만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근데 그 이상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구조입니다.
단 암, 뇌, 심장 같은 중대한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는 합산하지 않는 덕분에 이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세대를 거칠수록 자기부담금은 늘어나고 보험료는 점점 저렴해지는 추세란 건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재가입 주기가 있고 없고입니다. 이 재가입 주기란 게 뭐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시에 출시된 실비 버전으로 자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걸 말하는데요. 즉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2세대 분들은 28년도에, 그리고 2017년 5월에 가입한 3세대 분들은 32년도에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재가입 주기가 5년인 2021년 8월 가입자는 26년도에 다음 세대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5세대 실비보험을 보면 보장 내용은 너무 부족해지고 자기부담 금액은 너무 올라가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 재가입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강제로 5세대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분들은 사실 이 5세대 실비의 개정안에 대해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발표한 5세대 실비보험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급여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입니다. 일단 중증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는 다세대와 마찬가지로 자기부담 금액이 30%인데요. 반면에 비중증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해준다는 게 맞나 싶을 만큼 보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일단 연간 5천만 원 한도에서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줄어버리고요. 통원 한도도 회당이 아닌 일당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오전에 통원 치료를 받고 저녁 늦게 또 다른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4세대 실비에선 둘 다 20만원씩 지급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5세대는 일당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무조건 한 번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거기에 자기부담률도 이번 시에는 30%에서 50%로 늘어나 버렸고요. 통원 시에는 50% 또는 5만원 중에 큰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 진료비 비급여 항목으로 만약에 4만원을 지출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4세대 실비는 최소 1만원은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5세대 실비로 바뀌면 보상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즉 최소로 보장해주는 비급여 통원 진료비가 5만원부터라는 의미인 거죠. 심지어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관리급여로 분류하게 된다면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5세대 실비의 지원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0%에서 95% 정도의 자기 부담률을 적용한다고까지 하니까 말이죠.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도수 치료로 100만원을 썼다면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만 내면 나머지 80에서 90만원 정도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5세대 실비로 바뀌면 100만원을 그대로 병원비로 지출하고 내가 보상받는 금액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절대 전환 안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 보장에서 볼 때는 5세대 실비가 너무 약하고 실손답지 않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60세에 한 달에 25만원씩, 70세에 한 달에 66만원씩을 이 실비보험료로 내는 거, 이것도 사실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비 전환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고민 중이시라면 딱 3가지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1년 동안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다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나 도수치료 주사제 등을 자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4세대로 전환했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될 자기 부담금보다 현재 1세대, 2세대로 내고 있는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더 비싸다면 그러면은 전환하는 게 정답일 수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1세대 실비보험료로 15만원 정도 내는 분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같은 나이에 4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3만원 정도로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환할 경우에 한 달에 12만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1년이면 144만원을 절약하는 셈인데요. 이 4세대로 전환했을 때 연간 자기부담 금액이 144만원 정도가 되려면 급여, 비급여 각각 의료비 얼마 정도 써야 할까요? 계산해보면 급여는 720만원, 비급여는 480만원이 나옵니다. 즉 1년 동안 급여로 720만원, 비급여로 48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시는 분이라면 4세대로 전환하면 안 되는 거고, 1200만원 정도는 내가 병원비를 안 낸다. 그러면 4세대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거겠죠. 그래서 뭐 병원을 갈 일이 나는 거의 없다, 현재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과도한 보험료보다는 전환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차라리 이 보험료를 아낀 차익으로 뭐 다른 종합보험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하면 실비보험은 계속 보험료는 오르지만 종합보험을 비갱신으로 준비해두면 보험료 오르는 걱정은 덜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실비보험에 재가입 주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험 증권 열어보시고 가입한 시기를 보면 유추하실 수가 있는데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2세대, 3세대, 4세대 가입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보험이. 이런 분들은 내 보험이 언제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 실비보험의 전환 시점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실비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5세대 실비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시될 예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5세대 보장이 4세대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최소 지금 시점에 4세대로 준비를 해 놓는다면 최소 5년간은 이 4세대 실비 보장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최소한의 병원비를 아끼려면 5세대 실비 나오기 전에 조금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4세대로 전환했을 때 지금 내고 있는 병원비보다 자기 부담 금액이 높을 것 같으면 유지하는 게 좋고, 그 반대라면 4세대로 전환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재가입 주기가 좀 다가와서 5세대로 자동으로 바뀔 것 같은 분들이라면 4세대로 미리 전환을 해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실비가 아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실비를 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5세대 실비의 보장 내용과 이 실비 전환을 어떤 경우에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이 보험을 새로 가입하고 보험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정말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언제 가입했는지 그 시기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내 실비 보장 내용이 어떤지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5세대와 비교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병원을 자주 가는지, 내가 병원비를 얼마를 쓰는지, 또 여유 자금은 얼마인지까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요소를 전부 고려해서 선택하는 건 사실상 무리라고 봐야죠. 따라서 이 실손 전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의 상황에 맞춰서 설계하고 상담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희 보험신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3개의 전체 보험사의 객관적인 통계자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실비 전환에 대해서 좀 고민 중이시거나 좀 결정하기 어려워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계신 주변 분들 계시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